제 얘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흑판에 있는 글씨에 대해서 행여나 아리송한 생각을 가지실까봐 소개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지 개인적 시간 때문에 전번에 이어서 이 학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전번에 있던 프로를 보신 분들은 또 연속적으로 보시면 지 얘기가 이 매듭이 잘 이렇게 미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학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골자는 뭐냐 하면은요, 전번 시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배울 학자 한 개만 알아도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 이 현재 교육이 이래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 어느 기자 양반이 조사를 했는데 나도 들었어요. 보니까 이래 되고 묻대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물어요. 당신들 이 글자를 쓰느냐 물으니까 눈을 이래 쳐다보고 이 가는 게 태반이고 왜 써요? 하는 게 태반이고 치면 되지요? 치면 된대요. 예, 좀 씁니다 하는 사람이 20%가 안 되더래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서사를 글씨를 안 쓰게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 잠재의식이 발달이 안 해요. 잠재의식이 뭔 줄 압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각을 바로잡는 이런 여기에 뇌관이라는 데서 나오는 바로 우리가 생명선에서 나오는 미주신경계, 저기서 나오는 게 지금 복판에 있는 X자 두 개가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경락학설에서 말하는 말로 빌리면은요, 소음소양경이래요. 소음소양경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음을 무의식을 이식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교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신경계로는 미주신경계가 되고 교감신경계가 되고 그래요. 응? 우리 내면의 의식의 작용이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나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글자를 잘 쓰고, 이게 지금 교육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이야 어떻게 그리든지 지 내면의 어떤 모양을 갖다가 환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뭐냐 이랬을 때 제가 어느 저를 따르는 참 좋은 양반이 미술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그분에게 무슨 이 그림 전시를 한다 해서 그게 액자 조만한 글자 몇 개 적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제가 밝혔어요. 그림이란 우리 순수한 우리말 그림이란 무슨 뜻인가? 그림이란 사물의 그림자를 그린 건 그림이요. 이거 제발 좀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 몇 분 와 계신게 이거 좀 아들 제대로 가르쳐주라고. 뭐가 그림인지도 모르면서. 사물의 그림, 이걸 보고 그리도 그림자야, 맞죠? 사물의 그림자를 그리는 건 그림이요. 마음의 그림자를 그리는 건 추상하다. 정확하지요? 이렇게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씀이 간단하고 참 아문따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시적이라. 박수를 안 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지 얘기를 따라서 들어가 봅시다요. 바로 우리 내면의 의식 세계를 지금 아는 길입니다. 저게 유태인이기도 합니다만은 프로이트라는 양반은 나무나라 독일에 가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인류에 큰 공헌한 게 뭐냐 이러면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정신은 우리 마음은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월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인류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복잡한 의식을 사고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신 어른이라요. 그러면 여기선 이 사람은 뭐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냐? 배울 학자라도 제대로 전하는 우리 조선인만 뿐만 아니고 온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알아줄 겁니다. 어쩌할 긴데 진리가 뭔데? 진리란 것은 아무리 먼 데 가도 방황하다가 고향 찾아오는 것 같은 게래요.
반드시 진리 이대로 들어갈 겁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컴퓨터 가지고 쳐는 거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건 치지. 그야말로 만날 쳐먹고 노는 기지. 예? 그건 노는 거 장난하는 기지. 그게 뭔 글이라. 글이란 거는 야 써보세요. 특히 한문 같은 거 이래 쓸 때는 이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자 한자 쓸 때. 예? 어쨌든 글자 쓸 때는 여러분들 호흡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숨을 갖다가 예? 딱 들이쉬가지고 딱 막아서 쓰는 거는 딱 닫아가 쓰는 거는 이래 보통 이래 쓸 때 이래 쓰면 안 돼. 이러면은 글자가 차이 흩어지질 않아요. 뭐가 쭉 내려갈 때는 숨을 후 빼가지고 딱 닫고 딱 내려가야 돼. 그럼 똑바로 내려가요. 이것이 하나의 전부 정신 수련에 들어가요. 이게 전부. 예? 이래 서예라고 하는 어른들은 분명히 이것을 정신 수양의 호흡법으로 조절을 잘 쓰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데 있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글씨 그거 좀 쓴다고 이럴 때 참 효청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항상 이 사람아 자넨 조금만 나보다 넌 갈긴 왜 안 하노? 선생님요. 왕이지 선생님이나 추사 선생이나 우리 한석봉 어른이 오셔가지고 풀줄 잘 써가지고 소나 말을 좀 먹어뿌리면 나도 쓸랍니다 했어. 아무리 잘 써도 먹는 사람이 없대요. 아 이거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꾸중 잘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되더라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분 좋을 때 있잖아. 왜. 그때 이제 선생님 왕이 선생하고 뭐 나 풀줄 써서 소나 말이 먹습니까? 난 그래서 서예도 안 미쳤어요. 거기에도 미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쓸만하게 글을 쓰고 또 나름대로는 글도 엄청나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뭐 서예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제발 좀 이게 아들한테 서예를 글을 가르치고 또 서예한테 서예안에도 보내. 그래 그 서예원 선생님도 좀 먹고 살지. 제발 좀 해. 예?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쓰는 것보다 그래 체가 맞는 게 좋잖아. 그러면 정신 수양이 된다 이 소리라. 어떤 수양? 아니 잠재의식이 발달해요. 잠재의식이 발달하면 굉장히 능수능란해집니다 사람이. 예? 아주 능수능란해져요. 사고가 반듯해져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설을 해야 됩니다. 해설. 예? 반드시 그 글자를 이런 걸 뭐라고 해설할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번역할 줄 알아야 돼. 말하자면. 예? 해설을 해야만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 있지. 세포 하나하나가 오라를 일으켜요. 그야말로 빛이 나요. 선비라든가 전문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얼굴색이 틀려요. 비록 얼굴이 새카만 조대 같은 양반도 저게 흑인 양반도 하늘천 따지 좀 이러면은 진주매를 번쩍거려. 나그지 촌놈도 보면 틀리잖아 벌써. 뭐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 지력이라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 지력이라는 게 그렇게 광택이 나요. 그래 옛날 우리는 시험 볼 때 강 본다 이래서 광 본다. 에? 한 데서 얻어맞으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고 광 본다. 빛공자 광 본다 이래서 왜? 그래야만 얘가 의식이 깨어나요. 응? 그 선생님은 말이죠. 손바닥 내려 톡톡 때리고 못되게 그러지 마시고 밑에 그 종아리 있잖아. 종아리란 말은 깨어난다 이 소리라 우리말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뭔 시간이냐 학자를 아는 시간이 되다 보니 빨리 좀 넘어가겠어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도록 해야 된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아는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그렇게 한 걸로는 좀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학방에 가면 이건 기본이고 못했다 가면 이건 절단 나요 그만. 절단 나요. 난 외우는 데는 아주 그만 달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맘만 먹으면 어째 외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난 어떻게 잘 외우느냐 하면 저를 옛날에 가르친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참 희한한 사람인 걸 대분해야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변나라도 몰라. 10년 20년 친구 이름도 몰라 지금. 외우려고 맘만 먹으면 그것도 너무 머리 좋은 사람 대가리 복잡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천만에 요 앉아서 걸러내요. 필요 없는 건 살살 잘 걸어낸 시스템이 잘 돼 있어는. 외우는 비법은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들은 내 말 잘 들어요. 어떻게 하면 뭐든지 잘 외우느냐, 명석한 머리가 되느냐. 글을 외울 땐 숨을 쉬지 마라. 딱 닫고 외워.
딱 닫고 읽어. 마음으로 똑똑하든지 읽어. 헐떡거리면서 백날리라도 안 되는 거. 1시간만 숨 닫고 자게 오면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들 사념은 숨을 먹고 살고, 여러분들 사유 망상, 번뇌 망상은 공기를 먹고 살고, 여러분들 내면의 각성은 시공을 초월해 있으므로 공기나 뭐나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이식이 발달하자면은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호흡 조절하면 또 겁나요. 또 저거면 시중에 가면은 이것도 전문가가 있어요. 숨쉬는 전문가. 아이고 맙소사. 숨쉬는 전문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숨은 무의식 소관이라. 잘 아는 이식 소관은 뭐냐 하면 안입이 설천이 전이식이라 하는 요건 이식 소관입니다. 눈을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전이식이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 공부를 잘하고 어쩌고 피가 돌고 소화 잘 되고 아따 위에만 소화 잘 되더라 뭐 우cen게 어쩌더라 용서지 마라 이런게 혈액순환 잘 되더라 에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복장을 잘 써. 혈액순환 되고요. 예? 소화되고 마음의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념을 불에끼를 걸 수 있는 것은 예? 명상이 아니고는 안 되는데, 그 명상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숨 쉬는 그 호흡을 자꾸 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코끝에 숨이 들고 나가는 걸 보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숨을 어떻게 쉬든 돌았겠어. 숨을 배에 넣었다 뺐다 얻어 돌렸다 어쨌다 멀리 늘었다 어쨌든 뭐 어쩌고 문자 쓰면 죽어요. 이래가지고 지리산에 어디 가면 뭐 미칠 쓰면 일주일 하면 뭐 도통하고 또 일주일 하면 뭐 보림하고 하는 데 있다대. 그 이 이상한 양반들 발발이 보살들 좀 정신 차려. 똥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모두 그리 거짓말을 세어럽이 하고 살락해. 뭐가 돈데 도를 도통해. 에?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 소흡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아. 호흡과 소화 잘 되고 어쩌고 하는 건 맥박 조절, 숨, 심장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들 의지로 안 돼요. 무의식으로 돼요. 무의식. 그러므로 무념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건강하게 하는 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무념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기교론을 알아야 돼요. 그 기교론이 뭐냐? 아까 방금 얘기처럼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러다 보면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글자 외울 때도 딱 숨을 닫고 외우게 되면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사념이 사라지고 각성이 의식이 맑아져요. 그래서 잘 기억이 돼요. 이러한 공법을, 이러한 정신공법, 이 정신철학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아들 보고 공부를 잘해라 어쩌라 이러면 됩니까? 그래. 수학 억식이 못하는 아들이 있어.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 나한테 와서 관상을 좀 배워. 애들 가르쳐보면 구구각세가 아니라 에이? 그리고 똑같은 어머니 밑에 같이 나와도 100개를 놔도 다 달라요. 생긴 게. 같은 거는 시방세계 한 개도 없대요. 하나도 같은 게 없대요. 그러므로 얼굴이가 넓적한 거는 국어 같은 거잖아요. 네? 얼굴이가 저 미국 서양 사람들이 각기몽골이 여가 이만큼 이렇게 옆면이 뒤꼬치 넓은 사람 이건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 저 독일 유대인들이 노벨상 다 타는 이유가 거기 있어. 옆머리 길이가 제일 깊고 높고 큰 사람은 저 유태인이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류가 머리가 과학적으로 발달한 민족은 유태인이라. 호박띠미로 펑펑하게 그저 그래 그 믿게 가면 연화무게 돼. 그래. 그거 적당히 무의식으로 잘 사는 나라는 이게 동양이라. 그 동양은 도통하기가 수래요. 저쪽 가서는 도통하기 틀렸어. 너무 계산적이라 나서. 그래서 사람도 얼굴 봐가면서 아들을 가르쳐야 되죠. 수학자나 물리자나 화학을 잘하는 보고. 그건 거기고. 자, 지금부터 여기 지금 요게 3개지. 자, 3개. 요짝 3개 맞죠? 이것이 양이라, 양이면은 뭐냐면 이식이라, 이식. 요거는 음양이 이랬을 때 양이고, 이건 음이고, 그래요. 자, 봅시다. 의식에는 여기는 3양이 있어, 3양. 3양이 뭘 3양이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 3양 가운데 태양이라는 말은 운동신경, 지각신경, 감각신경. 요거 3개를 3양경이라 그래요. 자꾸 읽고 이러면은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지각계가 발달하지, 감각이 발달해요.
그러므로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의식이 다른 아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있어.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여기 삼음이 나오는데, 삼음. 뭐가 삼음이냐 이랬을 때, 삼음이냐 이랬을 때는, 저게 우리가 이 경락학설에서는 태음, 소음, 걸음 하는 게 있어. 이게 우리 신경계로 말하면 뭔 신경이냐? 자율신경계, 미주신경계, 교감신경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잠재의식계로 가면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잠재의식계 이 신경을 우리는 요새 미주신경계에다 넣는데 여기에는 교감, 부교감이 들어가요. 부교감 신경과 그 미주신경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거 양쪽에 육경이지 6개. 이것이 상하로 붙어서 12신경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 12가지 신경이 있어. 이 신경이 우리 몸을 거미줄 매로 누에 꽂힌 매로 팅팅 감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발을 건드리나 손을 건드리나 어디를 건드리나 민감하게 깨닫고 아는 것은 어디라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에 아이고 눈 없는 것보다 발 없는 게 낫겠다. 발 없는 것보다 눈 없는 게 낫겠다 이러지만은 손톱 밑에 가시대 가도 배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게 무등등 안 옥따라 삼맥선보려. 에이그 거기라. 우리 몸은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방금 얘기한 이거는 전부 이걸 토탈 뭐라 그러냐? 육정십일학이 모여서 이 학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학자 왜 지금 내가 여기 대가리 요걸 얘기했어 지금까지. 요걸 했는데 잘 들어봐. 여기 뭐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속칭 마음이라 마음은 하문으로 이랬어요. 여러분들 아는 마음은 아니라 그건 마음. 여러분들 아는 그 아까 얘기한 이식,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이게 육경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식심이라 식심. 식심을 하문으로 식심을 요 뭐라 그러냐? 요 심자만 따서 여러분들 마음이래요. 식심은 감성을 말합니다. 감성. 육감으로 보고 느끼는 건 우리 심이라 하고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있어. 여러분들 내면에. 이제 지금 더러운 놈하고 살아야 되나 어째서 이랬는데 아이고 네가 못된 맘 막는다 이놈 하고 안에서 뭐라 하면 또 따로 있지 왜? 에? 있잖아. 이래서 우리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미워할 수도 없어. 그 안에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성이고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동등하게 다 같이 누구도 월등하거나 누구도 열등하거나 우등하지 않는 것이 각성이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성은 이 각이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요. 각성은 여기서 각성의 그늘이 이게 마음이라. 그래서 그늘음자 써서 마음이래요. 각성은 여러분들 내면에 불교에서 말하면 불성이라는 걸 말해요. 불성. 그 불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그 마음을 또 아는 자가 있어. 그 바탕이 있어. 그 밑바탕이 또 있어. 그걸 묘각이라 해요. 묘각이므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처럼 12육경날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달고 머리카락 하나 만져도 달고 그 각은 자기 몸띠를 다 싸고 있을 뿐더러 크게는 시방식이 우주를 두루 싸고. 그 불교 신자들 뭐 노래 부를 때 희한하게 하는 거 있어. 에? 둥글고 밝은 빛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아, 내 동그란 빛보다 이거밖에 못 봤네. 이거 여러분들 각성에 동그랗게 한 군데 있는 것 같으면 어째 내 강의를 들으면 집에 신랑 뭐 하나 하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봐. 어째 그 부채질하면서 부채질하는 거 잠깐 가르쳐줄게. 여러분들 요새 날이 덥지. 더운데 이제 에어컨 자동 에어컨 잠깐 가르쳐줄게. 내 잊어볼 뻔했네. 이게 더울 때 여러분 이거 따놓고 젖꼭지에다 춤을 묻지. 춤을 춰야 열어 손을 열어 열어봐. 영하 20도 나와요. 내 거짓말 좀 잘해요. 옛날 어른들 부채할 때 얼굴에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거 열고 이래라 했지. 이건 농담이 아니고 생활의 지혜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고인들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 물려받는 이러한 정신 철학은 받아야 되는데 요새 자식들 잘 못 같이 가지고 이거 엄마 뭐를 캐캐 묵은 옛날 뭐 미신 개쌌고 이놈의 자식들 발로고만 콱
이게 다 누구 책임이야? 우리같이 늙은이 책임이라. 왜 손자들 제대로 못 가르쳐줬어? 에? 왜 그래요? 왜 문주방에 서지 마라 이랬을 때 어른들이 왜 그랬냐 알아야 될 거다 이거 말이야. 왜 문주방에 서면 시험은 뭔데 이게 문에 시험은 뭔데 빌어먹을 한자가 돼요. 에? 문에 앉지 마라 이러면 뭐 입구자 안에 앉혀봐. 재수 숫자가 되잖아. 그런다고 해서 아가 빌어먹고 재수가 되는 건 아니로돼. 징기스라는 건 있어. 징기스는 역사상에 어디도 어느 나라 있고 어느 나라 없진 않아요. 다 있어. 여러분 집에도 있고 우리 몸에 있고 다 있어. 그 징기스를 어떻게 할 건데 재수 들을 게 없는 거. 이걸 제대로 가르치. 내가 이 민속학을 사실은 강의 좀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아 이거 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란지. 좌우지간 이게 천자문 제대로 할게. 아 이거 미치겠다. 참 시간은 없고 바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이 무궁무진한 이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전하는가. 이게 내 큰 막중한 나의 중차된 나도 모르게 맡은 임무란 내 임무. 그렇게 우리 마누라 어제가 점을 쳐봤다네. 저는 뭐 영감 얼마나 살란가 뭐 점 쳐볼게. 90살 능히 산다고 그러더래 점제가. 그래도 좋다 그러더라고. 나 같은 사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응? 그래가지고 우리 뭐 좀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이제 좀 잡힙니까? 조금 잡혀요? 우리 마음이 어째 생긴 걸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은 저 태양과 같은데 저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 저짝 뒤에 한참 있어 멀어요. 이게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부처님 모시는 뒤에 후불탱아 거기라. 네? 절에 가면 그걸 잘 형설을 해놨어. 그림으로 모양으로 형설해놨어. 이걸 갖다가 형설의 문학, 도화의 문학 하는 거. 그걸 문자로 언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다. 본래 예술가들이 할 일이 바로 거기라. 우리의 뭘 하든지 예술가들이 할 일은 형설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의 이 내면의 정신세계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줘야 될 그러한 막중한 의무를 가진 양반들이 예술가인데 이 예술가 하는 양반들 보면은 지 사주팔자도 지 모양도 어쩐지 뭔지 지 자신도 못 이리 컨트롤 해가지고 머리는 이상하게 하여 머리 뒤집어서 이게 하긴 하지만 내가 볼 땐 이게 지금 야단났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술하면 할수록 명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하러 들어가는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음악가란 말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콩나물로 옮겨놓으면 에? 소리의 언어가 콩나물 때깔이 아니라 콩나물 때 옮겨놓으면 노래가 되잖아. 무슨 놈의 음악가라는 게 소리, 성악가와 음악가는 다른데 그걸 혼돈하고 있어. 자, 그건 거기고 지금부터 우리가 잘 보잔 말이요. 의식과 무의식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본디 묘각이라 나고 거기서 묘각의 태양별이 빛멸이 일어났는데 빛이 이래 쫙 비쳤어 태양에서. 태양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 해도 되고 기독교 말하면 하나님이라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아바이가 있어. 전지전능한 자가 있어. 여러분 마음을 먹어치 깨뜨려 보는 자가 있어. 여기서 빛이 나와요. 빛은 각성이라 깨닫고 아는 빛이라.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오다가 산이 걸리면 그림자가 지잖아. 햇빛이 가다 못 간 데가 있을까 아니라 컴컴한 데 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약간 처음에는 훤한 걸 이래 훤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우두둑한 데가 있지. 이걸 혼이래 혼. 예? 혼. 예, 혼. 그 다음에 뭐라? 깜깜한 데가 있어. 암. 이것이 우리나라 태국도나 태국도. 이번 시간에는 또 얘기를 못하겠고 다음 어느 시간에는 다시 이 역학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역이라는 역자 한 개만 알면은 이 세상에 내가 걱정이 없어요. 지금 이 책에도 보면은 전통문화사에서 만든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성벽효 선생님께서 이걸 잘 어떻게 문화사에서 연구를 해서 내놨는데 여기 해석들이 보면 전부 옛날 고대 역학 어대 역서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놨어요. 그 역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거든. 역. 이 역자가 지금 오늘 방금 얘기한 이 얘기라. 본디 우리 내면의 각성은 말하지 말라. 말할 수 없어. 말물자라. 말하지 말라. 태양은 말하지 말라. 내면의 그 태양빛 알 수가 없다. 불가사이다 이거는. 여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태국이 나오고 태국에서 마무리 나오고 하는 그 얘기 거기라. 이 이치가 여러분들 내면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가 이 배울 학자 안에 다 들었다 이 소리라. 그러면은 배울 학자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 시간 가야 안 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 하나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여기서 학자를 다시 한번 비다보자고. 여기 학자 안에 보면은 이 아들 자짝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뭐냐면 밀멱자라 한문으로 밀멱
절에 가면 스님들이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지. 이 머리털을 무명초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무의식이라 이래요. 무의식을 무명초라 이래요. 초자 붙는 건 이게 뭐가 풀이 싱싱싱싱 자꾸 나니까 초락해요. 여러분들 번뇌망상이 그 옛날에 썩어 빠질 놈의 애인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또 하시고 나면 또 기 나오고 또 기 나 이놈은 안 미우려고 해도 또 기 나오고 아이고 막 이모가 막 세월 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있지. 이 안에서 그 무명초 무의식의 그 종자들이 자라는 게 우리 풀이라. 에? 우리 오늘 이 집 바깥에 나가봐 세면하고 뭐라고 콩쿠리에도 그 비지고 또 풀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에? 내 촌에서 농사 많이 지봤습니다만은 집 오면은 골 긴 거는 있잖아. 하루 점두름 매고 그 이튿날 와보면 뒤에 또 벌써 풀이 올라와요.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 내면에 있어. 여러분 내면에 번뇌망상을 아무리 씻고 어쩌고 해봐야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래도 안 맬 수 없지 않느냐. 또 매고 또 매고는 그걸 뭐냐면 학이라해. 왜 학문을 하냐. 이 배울 학자가 되면 자꾸 그런 의식, 무의식, 잠재식을 싹 밀어버린다. 싹 밀어버린다. 응?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식들이 싹 밀어버려서 스님들 매로 반들반들하긴 안 됐다 하더라도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식이 싹 밀어버린 걸 이걸 무명을 벗어났다 해탈이라 이래요. 그런 해탈 경기는 우리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에? 그게 가깝게 간 양반들이 있어. 에? 자자 붙는 양반들. 이거를 파자로 하면 하나란 거는 하나의 진리를 말해요. 진리란 말은 깨달음을 말해요. 하나의 진리를 마셨다. 영어로 마셨다. 마칠 요자라. 영어로 마셨다 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비로소 공자, 맹자, 열자, 장자, 수벌이자, 사리자, 불교에서 부르남이 다라니 자. 자자를 왜 쓰는가를 이제 아는 시간이 됐어요. 이 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공자나 명자나 성자 저런 깨달은 장자 열자 같이 저렇게 어느 경지에 들어간 그야말로 우리들의 인간과 같은 이런 사고 인간 같은 이런 머리를 싹 밀어버린 양반들이라. 우리들이 이 번뇌망상으로 되어 있는 벌집 같은 이 의식을 갖다가 싹 밀어버린 그런 양반들의 의식세계는 어떻겠는가? 하나를 요달한 사람들의 의식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러는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흡사 이 얘기를 들으면 저놈도 깨달았는가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깨달은 건 한 개도 없거든요. 한 개도 없어요. 단 의식이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생각 이 머리 아까 본 게 인식 무의식 잠재된 이 머리 해골 아픈 거 이게 훌떡 벗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하늘 저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흡사 꿈에 뭐 여러 꽃도 있고 뭐도 있고 세상에 있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통하는 게 어떤 게인가 알려 그거든. 여러분들이나 내나 체험한 방법은 굴 잡아잡다 후닥닥 깨보면 돼요. 꼭 그와 같아요. 뭐 어려운 문자 쓰지 마라. 그래서 내가 도통한 사람은 두 가지를 알고 자빠자는 놈은 두 가지를 모른다.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나와 지금 자자고 더 날은 덥고 있어서 시원하게 좀 잡시다. 굴굴 자면 요즘에 누가 눈을 먼저 뜬 놈은 딱 두 가지를 알아요. 지가 잠 깬 걸 먼저 알고 자빠자는 놈을 알아요. 여기 주무시는 양반은 두 가지를 몰라. 지가 자빠자는 걸 모르고 꿍꾸는 걸 모르고 낑낑거리고 여복하고 울고불고 이래요. 에롱이다. 그런 분이라. 자자 붙는 분들은 그런 분이요. 꿈을 깬 분이요. 에? 꿈을 깬 분이요. 그래서 공자, 명자, 자자, 이 자자가 근세에 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여자한테 붙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특히 국어학자님들은 제발 이거 바로 잡아 놓으세요. 여자란 말은 없습니다. 고문해 보세요. 여인이라 했지 언제 여자라 했단 말이에요. 일정 때 외놈이 대등화 전쟁 때 여자도 남자로 써먹어야 되겠거든. 에? 무슨 말로 써먹어야 되는 게 땀껏 써먹 입혀가지고 자자를 붙였어. 남자, 여자 이래 중성으로 만들어서 여자 이래놨어.
이 언어도 지금 우리 국어학자님들이 하실 일이지 나같이 이 촌부가 할 얘기는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왜 여자라 카이다 문법에 맞느냐 뭐냐 봐야지. 여자에게는 난소는 있어대. 남자매로 정자가 없어. 나는 여자한테 난자는 자자를 붙이는데 볼통가지를 가서 내 때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가 안 오지. 말을 시집 갔는데. 그 자가 들었는데. 잘 됐다 그래. 어디다 자자를 함부로 써노? 예? 난소를 개 멋져 난소. 그걸 쓸데 알도 못한 소리 함부로 씹어버려. 예? 소자 또 잊어먹었다 이거. 집 소자리 있어. 아니 화가 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참 이게 큰일 났네. 난소라 해 난소. 그래 못 써요. 난자라니. 자자를 왜 그다 써? 정자가 없는 데는 자자를 못 써요. 정자가 있을 때 정자. 이래서 남자한테는 정자가 있으므로 남자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 대신 너 같은 놈 바로 낳는다 이래서 너 같은 놈 바로 낳아. 뭐 이 자식 복잡하게 정자 놓고 저거. 이래서 여인의 몸속에 신비라는 게 뭐냐? 창조성이 있는, 우주 창조성이 있는 창조의 굴이 있다는 게 달라요. 그걸 정멸보공 이래서 보자 붙는 이름이 붙어요. 우리 언어의 변천사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국어학자님들은 지금 이렇게 어리멍덩하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촌 하나 만들었고 영어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해 좋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류의 언어는 모든 문자나 언어는 당깁니까 약속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만 할수록 해골 아파요. 머리는 게 좋아요. 요는 이런 거 골치 아픈 놈 하나 아직 제자나 만들거나 해놓으면 저는 우째 밥 처먹는가 잠도 안 자고 걱정하고 너희 위에다가 저런 이쁜 모살 보면 괜히 저항만 자석도 안 돼 내 마음을 빼앗아 가까이 죽겠는 기라고 막. 뭐가 좋아요 그래 그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학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자 안에 전부 다 들었지요. 깨달음이 들어있지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벗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저 초월로 가는 그러한 간양만들이 이면 공자, 명자, 열자, 장자, 자자 왜 붙는가 인지 알았어 자네. 나는 이 세상에 유수한 그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할 이 얘기를 이 세상에 할 기라 믿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일찍이 여기 안 나오고 지금도 산성에 오늘 시원한데 둔누가 낮잠 좀 잤을 낀데 이러면 더러운 놈 팔자 잠을 또 못 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들이 말하는 이 배운다는 말이 무엇인가? 배운다는 말이 뭔가를 우린 이게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 방금 얘기까지 한 거는 학자가 가진 의미를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한 글자로 상형문자로 표기한 글자가 여러분들 영혼 가는 거 신령영자 이 신령영자가 여러분들이나 나의 모든 것을 이다가 설파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뜻을 한데 모아서 글을 만들었다 해서 이걸 해이문자라 그래. 해이 모든 뜻을 한데 모았다 이 말이야. 해이문자 하문은 전부 해이문자로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글자 한자에는 무한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팔금산 부산이라면 팔금산인데 본래 부산에는 보면은 팔금산이라 38 따라지들이 와서 여기 부산에 가마솥 걸어놓고 밥해 먹는 거를 지금으로부터 천년전에 도성국사가 부산을 본래 부산은 부자부자 부산이었어요. 신라 때도. 이조 중류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게 부산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에 있으면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절이 자주 가서 자고 이랬던 데인데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철원에. 그 당시 내실 때는 비무장지대라 이래서 민간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높은 양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기거를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 가면은 도성국사라는 양반이 비석에다가 도피한사라 하는 이름의 내용입니다. 왜 도피하느냐. 이를 쫄자에다가 피할 피자에다가 언덕한자예요. 거기서 말한 언덕한자 쓰는 이거는
예? 이를 도자에다가 피자에다 피할 피자. 예? 아니라 언덕한자 이렇게 도표한 사람이 이래 있습니다. 이 양반이 도표안에 대한 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차차차는 무피 지난처라 이랬거든. 돌에다 비석에다 그렇게 파놨어요. 후사사람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피난 갈 자리다 아니다 이래요. 피난 갈 일이 없다 이래 돼 있는데 헤헤 이런 기적이 6.25 사변 때 있잖아. 철원의 본래 이름이 뭔 줄 아는 거잖아요. 아나? 철원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송악이지요. 철원이는 본래 철원이라면 후세 저 도승국사가 만들어서 철원이라고 해. 참 희한하지. 모든 세의 근본 바탕이다 이 말이거든. 야 이거 6.25 사변 때 철원이 되는 참 그야말로 미스터리를 한번 보라고. 공산당 밑개국이 와서 막 소재 먼저 해서 막 갖다 들이붓지. 미제 막 이래가지고 갖다 막 들이붓지. 철원에 가면은 그야말로 국제철의 시장이라 그 자리가. 그런데 백만악타고지라고 이북에서 내다보면은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여기 도피한산 요렇게 산 요래. 요러고 내 손만큼 내 머리만큼 높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갖다 붙는지 이쪽 산에는 지금 내가 갔을 때는 풀이 안 났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런데 요 안에 쏙떡한 고 안에 연꽃처럼 생긴 연화봉이라 이래요. 고 안에 딱 저리 암자가 들어앉았는데 참 아차차차는 못 피진 않던데 천년 묵은 고목이 꽉 차 있었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천년을 내다보기를 앞마당에 개미기가 나면 보듯 해. 우리가 뭘 알아요? 나는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그를 아는 어른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참으로 그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일본이 저 바다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는 바다 해상 도시가 있는데 그 밑이 전부 석유 태거라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는 일찍이 내 눈으로 봤어. 이 앉아서 봐요. 내가 어제 그저께 안 볼락 하다 위에 봤는데 보고 혼자 울었어요. 이북 동포들이 피눈물이 나서 김일성이 뭐 궁인가 뭔가 그까지 물이 철렁철렁 찼대. 우리 강원도 저쪽에 있는 그 촌에 옥수수나 먹고 쌀 서대도 못 먹고 취직하는 여론들 농촌 다 그냥 물이 다 밀어내다가 우리가 그게 뭐 국가 차원 민간 차원이 뭐가 있습니까? 형제간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다리를 뻗고 우리가 잠을 편히 자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해수욕 가고 놀러 가고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학자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서 세계를 내다보기를 명경같이 봐야 돼요. 그게 무한한 신통도 발휘해야 돼요. 공덕 있는 사람은 굳이 해야 돼요. 앉아서. 복 없는 자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다못해 글자 한자라도 똑똑히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스승님들이 지구상에 있어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쩌려고 대도 안 하는 혀가 우리 같은 늙어서 꼬부라져 이제 대도 안 하는데 그래도 송암이 그놈하고는 미친 사람도 영원한다고. 암만 늙었어도. 그게 무슨 대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네가 뭔가를 알아야지. 맞잖아. 제일 급한 건 네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 뭐가 이래. 그래 그 글자 네가 뭔가 아는 길은 얼마나 잘 이 글자가 돼 있는데 왜 몰라요? 한번 보라고.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나 말이야. 자 볼까? 내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게. 자 이거하고 한 개 더 틀리나 안 틀려 보라고. 틀리나 같나 한번 보라고. 한번 봐 여기. 콧구멍하고 여기 이 콧구멍 2개 하고 있지요. 콧구멍 2개 이 구멍하고 여기 한 개 더 틀리는 게 있는가 보라. 이거 앉을 묻자라. 이거 앉았지? 응? 뭐가 틀려? 뭐 없는 거 있는가? 이거 봐, 이거 양쪽 기어야 기. 여러분들이 신령한 인물이 되자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색으로 들어가자면 어째야 됩니까? 저 글자대로 되면 돼요.
제발 좀 따바이 좀 털고 앉아. 어제가에 발발거리고 다니지 말고 또 털고 앉아라는 게 이놈의 다리가 안 올라가는 놈의 다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가지 걸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아니 무슨 소리를 못해 그만 무슨 소리를. 욕하는 양만 욕한 게 아닙니다.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좀 이렇게 하고 앉아요. 다. 이제 그 가부좌 하고 앉은 모습이라요. 여러분들 무당 무자 있죠. 무당이라는 무자가 요랬어요. 앉을 무자라 그게. 왜 앉을 무자 무당 무자 그랬었느냐 하면 양쪽에 북 치고 장쳐야 되거든. 북은 그거는 교감신경을 움직이줘요. 그래서 퉁 하면 저도 모르게 하고 깽 하면 저도 모르게 퉁 깽 춤이 나와요. 에? 북소리 징소리지요. 징은 쨍 하는 지소리는 밑에 신장의 소리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신랑이나 누구나 뭐 좋아요. 길을 갖다가 배꼽에 대보이소. 쨍쨍쨍쨍 하는 신동맥 뛰는 소리가 징소리가 나요. 신동맥에 나서 성신경 계통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우리가 말하는 삼음경이 아까 얘기한 교감, 부교감, 에? 미주신경, 이 개의 전부 신경이 여기서 밑에서 콩밭에서 놀아요. 북소리 여기 있는 뒤에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봐요. 쿵쿵쿵 북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북을 튕기면 심장이 붕 하고 깽 치면은 콩밭이 찡 하고 이래서 찡딱쿵딱쿵딱 시살무가 나와도 중치고 빅치면 저도 모르게 이런다.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흥분진정 이게 춤이라. 그래서 혼자 도저히 이래 앉아서 이렇게 죽겠거든. 오늘 그 뚝배기를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 아무리라도 쳐가면서 이래 해봐. 그것도 도움이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 실력영어로 돌아가는 기본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콧구멍 2개지. 네? 참선이란 선자 이게 볼시자입니다. 보라. 콧구멍 2개로 저 밑으로 단전 밑으로 들쑥날쑥하는 숨을 보라 이 소리라. 선자가. 왜 그 선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 뭐가. 예? 대도문안이라고 얼마나 그래요 신신명에도.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네 콧구멍은 자네가 콧구멍이 알아서 해요. 그렇지? 그러면 코는 우습다. 자네가 거꾸로 물어나면서도 거 있어. 에? 거꾸로 대가를 쳐봤고 저 먼데 봐도 코는 거 있지 딴 데 안 가요. 그 눈동자는 동서사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코만은 꼼짝을 안 해요. 이게 오토중방하는 기라. 중심의 비법이라. 그래서 모든 선은 명상으로 간 실력영자 영명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득하고 영혼의 그야말로 명경 같은 영혼을 한 분 맛보려고 하거든. 실력영자와 같은 그러한 글자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 글자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라. 그런데 영어나 불어나 배가 거기 나오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영어의 그저 영혼이 이런 거는 귀신 제빵 귀신이다 귀신. 에? 뭐 이태에 나오는 이런 얘기라. 이렇게 우리가 하문을 알면은 이 글자 이게 우리가 외우는 이런 하다못해 천자문이라도 알면은 내가 여기 얘기를 다 못해. 여 적신무경이 뭐 여기 있는 글자 이걸 하나하나 풀면은 저는 배울 학자 한 개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약 9,000자를 그렇게 다 알아요. 9,000자 하문이 7,000 몇백 자인데 그거 넘습니다. 9,000자가 넘어요. 부적까지 하면 그래요. 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 부 같은 거 보면은 글자가 희한하죠. 뭐 나목장 이래 해놓고 뭐 글자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찌끌깨미로 뭐 이래 가고 막 이래지. 이게 전자회로라. 너 컴퓨터 뜯어봐라. 저렇지. 전자회로 오늘 저 사람들 기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전부 회로로 돼 있어요. 전자회로로. 그게 부적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명 문화 하는 걸 그걸 자랑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 내 말은. 이걸 다 실현해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 없지. 이미 깨달음 얻은 사람은 이런 거 이상으로 봐. 이 앉아서 내가 얘기하면서 시방세계를 다 보는 거.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을 이 더운 시간에 장엄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활의 지혜 내지는 우리가 먼 미래 후손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이야기 몇 개는 아까 얘기처럼
우리 옛날 어른들뿐만 아니고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저런 전기 에너지 아니라도 에어컨이 여기 있는데 젖꼭지 달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사실. 오늘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뭐 틀고 선풍기 들고 욕 보지 말고 추 먹거든요. 젖꼭지를 살짝 발로 한번 흔들어 봐요. 오싹한가 안 한가. 이거는 피해가 없어. 무공해라. 무공해 냉동법. 에이? 또 하나. 무공해 냉동뿐만 아니고 우리 불가사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걸 꼭 믿어라. 그 요즘 또 정말로 몸에 뭐 열이 많고 이럴 때는 족탕이라고 있지요. 족냉탕. 발을 물에 이 담그는 건 여름에 많이 좀 하십시오. 하면은 대단히 생활에 이거 사는데 건강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덥다고 가서 찬물 희떡 디비 쓰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이 기류에 이게 폭발 현상이 생겨가지고 온갖 잡병이 와요. 온갖 잡병이. 올 여름에 여러분들 병 고치는 얘기로서 저희 심화증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는 신경 써가지고 화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심화증 해소법이 뭐냐 이랬을 때. 그리고 몸에 요새 알레르기 같은 거 이상한 뭐 피부염 모두 많지요. 아토피스니 뭐 이 등등 이런 피부염은 제발 요새 더울 때 여름에 고향 좀 가세요. 고향 가면은 농촌에 그 땅 못 심는 논 땅은 뭐냐면 조대입니다. 조대. 경상도 저 올라가면 전부 시커먼 게 조대라요. 그 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좀 바르고, 그게 감 뒹굴고, 그리고 무좀 있는 분들은 꼬치밭을 좀 매면 제일 좋아요. 꼬치밭은 대체로 황토라. 그래 매고 나면은 뭐 꼬치 저 밭에 가서 설치고 나면은 그 무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래서 자연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리고 오늘날 이 모든 병이 헐 냄새를 안 맡아서 80% 이상 병이 왔거든요. 헐 냄새 날 수가 없잖아. 다 처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오늘 농촌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있으면 그래 뭐 고향 가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고향 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돼지나 저 짐승들 코끼리 이런 거 본게 물에 가서 흥탕물에 모욕하는 거 봤지. 흥탕물 모욕을 좀 하시고 병 없는 우리 국민이 되어지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